문제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따로 한 단원이 있진 않아. 그냥 2차 함수라는 단원에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최대와 최소는 따로 빼서 우리가 볼 거고, 최대와 최소라는 건 함수값 말하는 거죠, 항상. 앞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면 미적분 2,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항상 y값,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함수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죠. 뭐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이 중에서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근데 이게 그려봤을 때 결국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두 가지밖에 안 그려지죠.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자, 그럼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수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함수값이 최소값인데 얘는 최대값은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미 다 배웠지.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 얘는 최대값은 없다. 얘는 반대로 최대값은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이 없죠. 최소값이 없다. 그러니까 2차항 계수의 부호만 가지고도 그대로 최대 최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등학교 수학 수업을 하면서 저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경우는 아주 드물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축 정도는 외워달라고 했죠. 이건 필수예요. 그냥 이렇게 나열된 식만 보더라도 대칭 축은 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칭 축은 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 하다 보면 무언가 힌트나 조건을 제시할 때 문장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한글로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2차 함수는, 모든 2차 함수는 선대칭 도형이죠. 자, 선대칭 도형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제가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직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 해보셨을 거야. 그냥 물감 찍 뿌리고 덮으면 뭐 데칼코마니 한다고 좌우 대칭이 되는 선대칭 도형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개예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대칭 축이 어디냐. 각각이 모양과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둘이 가장 중요한데, 자, 제가 한번 일단 써볼게. 혹시 배우셨나 하고. 안 배우셨으면 잠깐 생각하고 대답을 해봐. 책에 안 써 있습니다. 뭘 나타내는 식일까요? 뭘 알려주는 거지? 어떤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만족이 된대. 뭘까? 어이구 조용해라. 자, 이거는 대칭 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앞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a에서 x만큼 뺐을 때 함수값이지, 얘는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지. 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상관없어요. 대칭 축이 그냥 a라고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쓴 a는 2차 함계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따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뺐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그림에서는 그 더했을 때와 뺐을 때 함수값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항상 같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가 x는 a라고 할게요. x는 a라고 하면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뺐을 때 함수값이 있겠지. 둘이 항상 같으려면 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대칭 축을 알려주는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라면 뭐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지든지 대칭축이 1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지만 그렇게 친절하게 주어지는 경우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2차 함수래. 뭐라고 그럼 대칭축이? x는 3. 오케이?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 일단. 3을 기준으로 3에서 x만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값이 항상 같으니까 가운데 기준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 오케이? 자, 얘는 그러니까 대칭축이 x는 3임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얘는 뭘까요 그럼? fx는 f-x랑 항상 같대. y축이 대칭축이란 얘기죠. 제가 y축이라고 하면 x에서의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은 항상 같으니까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 방정식입니다. 즉 축이 y축이란 얘기고, 얘는 하도 유명한 함수 방정식이라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y축 대칭인 함수를 지금 이건 메모를 해두시오. 간단하게 우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우함수. 자, 우함수라고 부를 거고, 이 중에 수원까지 배우신 분이면 삼각함수 중에 우함수가 뭔지 혹시 기억나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냅다 틀리는구만. 코사인입니다. 뭐 나중에 대수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던 건 기억나니?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는 거.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그냥 나중에 원점 대칭인 함수를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외우는 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자 자체가 그냥 이런 느낌 아니야? 가운데 기준 좌우 대칭. 원래 한자 표현이니까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외워달라는, 여러분들도 뭐 사회 과목이 됐든 과학 과목이 됐든 나름 외우는 팁이 있을 거예요. y축 대칭인 함수는 앞으로 우함수라고 할 거고, 우함수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조금 확장을 해볼게. 힌트를 이렇게 줬어, 문제에서. 그럼 대칭축이 3이라는 얘기지? 대칭축이 3이면 대칭축이 3이면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자, 나 어디까지 했니? 대칭축이 3이면 식을 어떻게 꾸며내는 게 좋겠니 그럼? 이렇게 꾸며내는 게 좋겠지? 미지수 제가 몇 개 썼어? 2개. 원래 그냥 2차 함수라고 하면 미지수 몇 개 써야 되지? 적어도 3개예요. 적어도 3개인데 조건을 이용해서 최소의 미지수를 표현하는 게 기본이고, 뭐 여러분들 똑똑하시니까 제가 조금 확장을 해볼게. 이거는 이렇게 딱 주어지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가원, 교육청 10개 학교 시험을 내는 학교들이고, 일반고나 이런 데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 시험을 보면 저렇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자, 제가 지금 이 글자는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은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면 항등식이지 이게.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성립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양변의 x자리에 1 플러스 x 집어넣어 볼게요. 외우는 집어넣어 보시면 알아. 자, 여기다 1 플러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1 플러스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대칭 축이 얼마임을 나타내는 거니 그럼? 2. 저 이거 분명히 설명했어. 나중에 바로바로 할 때 여러분들 못 쫓아오시면 안 돼. 자, 그럼 제가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럼 쉬운 방법은, 자, 이 자리에 써 있는 식을 더했을 때 x가 없어지면 나누기 2한 개 대칭축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여기 더하면 x 없어지죠. 나누기 2하면 3 대칭축이고, 얘랑 더하면 없어지지, 빵. 나누기 2에도 빵이지. x는 빵이 대칭축이니까 y축 대칭축이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둘이 더하면 x 없어지니까 나누기 2한 개 대칭축. 그래야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니? 대칭축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선행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학 1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대수 과목이죠. 이건 뭘 나타내는 식일까? 주기가 2임을 나타내는 식인 거 기억나? x나 x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다시 여기가 x면 x 플러스 2에서 함수값이 같으니까 같은 모양이 반복되죠.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주기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얘는. 그럼 주기를 나타내는 식과 차이점이 뭐냐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이 자리에 있는 애를 더했을 때 x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그때는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적용하셔야 되고 x가 없어지면 나누기 2 해달라고. 오케이? 그게 받아들이는 제 설명은 드렸고 이게 원형이야. 이게 원형인데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이렇게 바뀌니까 대칭축이 2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시험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왜? 조건을 꼬아내야 되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평가원이나 수능에선 가장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주어집니다.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어정쩡하게 알면 안 돼. 어정쩡하게 아는 건 수학에서 진짜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자기가 잘한다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와야지. 대칭축이 얼마? 안 보여? 4. 둘이 더하면 x 없어지니까 나누기 2한 게 대칭축이라고. 대칭축이 4면 2차 함수면 x는 4 그리고 이렇게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결정하면 되죠. 오케이. 자, 이거 첫 번째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2차 함수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뒤에 문제는 쉬우니까 제가 광속으로 할 수 있고 알아야 되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 그럼 선대칭 도형이면 어떤 직선에 관하여 대칭인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된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2차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2차 함수 하는 거예요. 다른 함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 3차나 4차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 생각하고 대답해.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더라도.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항상 같거나 크되 뭘 나타내는 걸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fa가 가장 작은 값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이거 외우는 시간 아니야. 일단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2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뭘 집어넣더라도 fa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즉 a에서의 함수값이 그럼 제일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2차 함수인데 a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맞잖아. a에서의 함수값 이게 fa고 내가 x를 얘를 집어넣든 얘를 집어넣든 얘를 집어넣든 얘보다 작게 나올 수가 없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두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프의 위치, 대칭축도 알려주는 거고 아래로 볼록인 것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 부등식 하나로 다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반대로 반대는 이제 센스 있으시면 이렇게 나왔다. 뭐지? 어떤 실수 x를 데려오더라도 a에서의 함수값이 가장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a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fa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럼.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2차 함수의 대칭축과 그래프 모양을 알려주는 부등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알 거야.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잘. 2차의 개수가 뭐 양수다, 음수다 혹은 이런 부등식으로 나올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면 풀 수 없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를 보고 해봅시다. 내가 실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데 맨 위에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볼게. 자, 가정.
2차 함수예요. 자, 이렇게 주어졌대. 그럼 빠르게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야지. 어떤 x를 데려오더라도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니까 f-3이 최소란 얘기죠. 그럼 이 2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꼭지점에 무슨 좌표 알려주는 거야? x좌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꾸며내려면 이렇게 써야겠죠. 단 a의 부호는 어떻게 돼? 양수여야겠지. 예, 맞습니까? 조건을 먼저 해석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해석한 식으로 미지수를 최소화해서 표현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함수랑 3차, 2차랑 4차 이 혼합된 관계를 계속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게 기억하셔야 되는 두 번째고 제가 지금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를 띄워버렸어.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시계는 보이지 않을 거야. 세 번째. 교점의 x좌표의 합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x축이랑 평행한 직선 뭐 예를 들면 이 교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합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대칭축을 임의로 x는 m이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자, 대칭축이 m이면 알파랑 베타는 y축,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예요. 항상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위치하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정 가운데에는 m이 있어야 되지. 맞습니까?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은 사실 관성이 있어요. 본인이 익숙한 방식대로 중학교 때 배운 방식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알 거야. 이런 애랑 교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연립하면 근해 공식 등을 이용해서. 근데 그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전혀 아니야. 애초에 이런 애들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대칭 축 구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축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까 말까 하는데 혹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까 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여기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없으니까 정확한 증명은 기하라는 교과목에서 할 텐데 1학년 내용에서 가끔 쓰임새가 많아서 그냥 이거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 제가 지금 증명은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면 몇 번 만나죠? 두 번 만납니다. 두 번 만나고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노란색 직선의 명칭은 뭐죠 지금? 접선이라고 하지. 이거 2차 함수만 되는 거야. 2차 함수만. 자, 직선을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상관이 없어. 기울기가 양수이던 음수이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항상 접점의 x좌표가 일정해요. 왠지 제 그림상 어디 갔니? 자, 이거는 보통 고난도 문제에서 가끔 쓰임새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난 지금 이걸 증명한 적이 없어. 증명한 적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직선을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뭐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 근데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근데 이 접점의 x좌표는 항상 얘랑의 정 가운데임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지금 2차 함수는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1번, 2번이고 3번, 4번은 문제를 풀 때 조금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형태. 1번, 2번은 정확해야 돼. 대칭 축을 알려주는 식을 정확히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대칭 축까지 알려준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제가 지금 어떤 멀쩡한 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이런 건 사실 중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예제로 연습을 하시고 빛이 들어오는구나. 시계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 텐데 여기 나온 필수 예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자, 다음 이차 함수가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진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0,4를 지날 때 상수 a, b, n의 값을 구하여라. 이 순서를 좀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수학 선생님들도 사실 타입이 여러 가지예요. 저도 수리논술도 했지만 제가 수리논술 수업 시간이라면 식으로 짠짠짠 해드릴 텐데 학교 시험이나 수능 시험을 볼 때는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림을 그려버릇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식에 너무 몰입해서 식만 쓰려고 하지 말고 자 2차 함수라고 했어. 2차 함수인데 2에서 최대값 n을 가진다. 그럼 2에서 최대값 n을 가지는 상태를 여러분들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아?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게 그래프 추론입니다. 2에서 최대값 n을 가진다. 맞죠? 그럼 대칭 축이 일단 2라는 얘기를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점 하나 더 알려줬어요. 0,4를 지난다. 자, 0,4를 지난다라고 하면 편의상 제가 얘를 fx라고 하면 f0이 4란 얘기죠. f0은 a제곱인데 4입니다. 자, 그럼 a는 플러스 2일까 마이너스 2일까?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 2겠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편의상 저거 다시 fx라고 할게요. 자, 근데 대칭 축이 2라고 주어졌으니 충분히 구해낼 수 있죠. 이 2차식에서 대칭 축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한 개수분의 1차한 개수 이거라고 했잖아. 4분의 b죠. 4분의 b. 물론 저는 식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암산해서 8이라고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됩니까? 스몰 a, b 구했고 자, 그럼 fx는 요건데 자, n은 지금 최대값 말하는 거죠. 여기서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는 거. 그냥 2에서 함수값 최대값 아니야.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2 집어넣고 구하시면 됩니다. 아직 중학생 맞구나. 자, 이게 n 되겠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나는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 그림. 그러니까 기본 문제 11-1번은 조건에 맞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유제는 다 당연히 숙제입니다. 자, 이건 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미지수가 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2차식인 경우 변수가 2개가 넘어가는데 뭐 하나가 3차식이고 하나가 4차식이다. 이런 경우는 1학년 과정이 아닙니다. 수학 2나 수학 2가 아니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 내용이 되겠고 여기 결론은 아주 심플해. 요 형태만 만들면 됩니다. 이 꼴.
이꼴로 변형하면 우리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조건이지만 맨 앞에 보면 실수라고 했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어떤 수면 얘는 어떤 실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지.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은 둘 다 0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뭐 아이디어는 심플하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2차 함수 2번 쓰라는 얘기입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제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한 번만 천천히 해볼게. 저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할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2로 묶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이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되죠. 얘는 x-2의 제곱 없던 4 추가되니까 빼기 4. 이게 앞에 거.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앞에 2 달려있고 그럼 없던 4 추가되니까 다시 빼기 4. 자, 이거 다 할 수 있겠지? 원래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아? y 플러스 2의 제곱에 4 빼면 되죠? y 플러스 2의 제곱에 4 빼면 되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부터 먼저 쓸게요. 왜? 어디? 아, 이거 잘못 썼네. 자, 빼기 7입니까 그럼? 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지?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각각의 완전 제곱식이 빵 나오고 최소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7입니다. 자, 뭐 이것도 똑같지 않을까? 이번에 조금 그럼 속도를 올려서 이번에 문자가 3개인데 셋 다 2차식입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1의 제곱 빼기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y-2의 제곱 빼기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z-3의 제곱 빼기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15는 있었죠 지금. 그죠? 자, 그럼 x-1의 제곱 y-2의 제곱 z-3의 제곱 나머지 이렇게 되지 않아? 1이 최소값이겠지. 각각이 0이 될 때.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필요가 없어. 아니 선생님 하나가 1차식이면 어떡합니까? 못 풀겠지. 못 푸는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1학년 때. 각각의 문자가 다 2차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없으면 못 푸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도 사실상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요 방금 전까지 했던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대나 최소를 말하는 거고 원래 아르르 볼록의 2차 함수가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면 최대값은 없죠. 최대값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로 여기까지 제한이 된다. 라고 하면 이 함수가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지 지금. 요만큼만. 자, 그럼 범위를 제한하면 얘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얘가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이때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 후에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예요. 그죠? 뭐 위로 블록이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결국 얘는 포인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림만 그리시면 돼. 대칭축 이용해서 그림만 잘 그리시고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 경우에는 얘가 최대가 되겠고 이때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린 후에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순서를 적어드리면 대칭축과 이차원 계수 부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한다. 굳이 문장으로 쓰면 이 두 가지 과정만 거치면 되죠. 근데 이 과정은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하셔야만 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고, 뭐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경우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바로 예시로 들어볼게. 자, 저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야. 그냥 대칭축만 빠르게 읽어낼게요. 실제 시험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자, 첫 번째 대칭축이 어디? 1. 1이고 아래로 볼록이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0부터 4까지 그려진다라고 하면 0은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4는 오른쪽으로 3칸 떨어져 있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맞죠? 어디서가 최대입니까, 그럼? 4일 때가 최대죠. 4일 때가 최대임이 명확합니다. 자, 그럼 4일 때 최대니까 4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고, 1일 때가 대칭축에서가 최소값이지. 1일 때, 0일 때가 아니고 1일 때. 자,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문제 푸는 건 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이거는 대칭축이 좀 분수인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x축과 만나고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아래로 볼록. 맞지? 근데 x가 0보다 작대. 등호도 없어. 0보다 작으니까 이 왼쪽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얘는 그럼 최대값은 있겠습니까? 최대값은 없죠. 이쪽 계속 올라갑니다. 최대값은 없어요. 없다. 적어주시면 되고,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죠?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y값이 최소값이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대칭축 어디죠? 1이지, 1. 1입니다. 대칭축 1이고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인데 2 이상 4 미만에서만 그려진다라고 했어. 2부터 4.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등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에. 없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이쪽은 채워져서 그려지는데 이쪽은 어떻게 돼?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얘는 최소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4일 때가 최소지. 근데 4에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4보다 살짝 왼쪽의 값이 최소다. 근데 살짝 왼쪽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정확하게는 미적분 1에서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최대도 없고 최소도 없는 경우예요. 오케이. 하지만 구간의 양 끝을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얘는 최대 최소 있는 겁니다. 이 값이랑 이 값은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이 근방의 어떤 값을 최소값이라고 정의하는 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 4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2일 때가 최대값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2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자, 그대로 8이 되겠고. 자, 됐죠? 그 다음. 근데 옆에 한 번만 풀어보시오. 유제 11-5번. 기본적인 계산 되는지만 확인 좀 해보고. 11-4번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 여기 기본 문제 중에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x는 a 이상이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얘가 뭔지 모르지. 방금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가 상수로 주어진 경우고 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얘는 제가 좀 천천히 뭐 바꿔볼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되겠죠. 2,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이 이차 함수입니다. 굳이 좌표축에 그려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좀 삐뚤어졌는데. 자,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고 A 이상에서만 정의가 된대. A 이상에서만. 자, 제가 지금 헷갈리니까 아예 좌표축 빼고 함수만 그리겠습니다. 대칭축만 표현하고. 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함수가. 자, 첫 번째. A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A 이상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A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있든 항상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에요?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만약에 A가 1로 넘어오잖아. 그럼 A 이상에서의 범위면 이만큼 그려질 텐데 여전히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입니까? 아니죠. 어디서가 최소겠니? 2에서가 최소지. 2에서. 이 그림 상태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거 오른쪽에 그리면 여기서가 최소지만 이거 오른쪽을 그리면 이 축에서가 최소란 얘기죠. 이걸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 그럼 첫 번째 연두색 케이스는 A가 뭐보다 같거나 클 때일까? 2보다 오른쪽에서 자르는 경우. 오케이? 이 경우는 최소값이 FA라고. A에서가 최소입니다. 당신들이 직접 잘라봐. A가 여기 있어. 이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함수값이 최소 아니야? A가 여기 있으면 이 오른쪽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함수값이 최소가 되겠지. 항상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입니다. 자, 그럼 이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A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으면 이쪽 어딘가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오른쪽에서는 2일 때가 그대로 최소값이지. 항상 F2가 최소예요. 즉 이렇게 고정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A가 2 이상이면 요거고 2보다 작으면 1이고 참고로 등호는 아무 쪽에나 한 번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빼고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빼셔도 되고. 자, 됐어? 자, 1번까지도 뭐 제가 볼 때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번이 그 모의고사로 따지면 맨 마지막 같은 거에 이렇게 많이 주어져요. 학교 시험도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이 책에서는 다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범위를 주어질 테니 최대 최소 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범위는 주어질 테지만 변수로 주는 거고 얘는 범위가 상수로 주어졌지만 뭐가 지금 미지수입니까? 대칭축 자체가 미지수죠. 대칭축 자체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대칭축은 x는 a예요. 그리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 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림을 여러 번 그려드릴 수 없으니 잘 이해를 해봐. 지금 a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모르면 당신들은 다 케이스를 구분해야 돼.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몰라요. 모르는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여기를 만약에 자른다라고 하면 어디서가 최대값입니까? 1에서가 최대값이지. 근데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가 최대야? A.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가 최대야? 마이너스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제가 색깔을 표시해 볼게. 첫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제한된 범위에서는 1에서가 최대값이잖아.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 1보다 a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 경우가? 커야 되죠. 그러니까 a의 왼편에 1이 있는 경우에 a가 1보다 큰 경우, 이 경우는 최대값은 항상 1에서 나옵니다. 1에서. 자, 편의상 이 함수 fx라고 할게. 1에서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a죠. 자, 여기까지 돼. 여길 자를 수도 있고 여길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보겠다고. 근데 상태가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잘랐다.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이더라. 여기가 1이다. 즉 꼭지점을 포함하는 구간. 이 경우는 a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죠. 자, 이거는 등호는 이쪽에 집어넣읍시다. 이때는 어디서가 최대라고? A에서가 최대.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이 경우는 A가 뭐보다도 작은 경우예요. 마이너스 1보다도 왼편에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일단 범위를 구분해서 각각의 범위에서 다시 A에 관한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또 이거를 그려야 되는 상황도 나중에 우리 어려운 문제에서는 볼 겁니다. 볼 거고. 자, 됐어요. 유제 11-6에 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2번만.